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전에 책을 사다 봤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실제로 사주를 배웠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자기의 팔자,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주를 풀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오해라기보다는 조금 잘못 이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쁜 글자가 있다, 살이 있다, 아니면 뭐 겁재, 아니면 편간, 칠살 이런 게 안 좋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천을 귀인 뭐 천덕귀 아니면 뭐 그 위에 용신 이런 게 좋으면 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는 맞는 말이고 30%는 틀린 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것도 작용력이 7, 80%가 좋게 작용을 하면 안 좋게 작용하는 게 2, 30%고요.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작용이 7, 80%라고 하면 좋게 작용하는 게 2, 30%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 겁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오늘은 이 비견겁재 그 중에서도 겁재가 많았을 때 군겁쟁재, 군비쟁재가 됐을 때 그 내용과 또 실제로 내 기운이 약했을 때 겁재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주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것을 보신다고 하면 이해하기 좀 난해하거나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만약에 보신다고 하시면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만약 자기가 공부를 목적으로 아니면 사주를 배우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를 반복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견과 겁재는 나의 편, 특히 비견은 같은 양의 기운끼리는 비견이 양인데 만약에 음의 기운이면 겁재, 또 음은 음끼리는 비견, 음이 양을 만나면 겁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겁재라는 글씨를 한자로 보면 겁탈할 겁자에다가 재물재자입니다.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저는 최대한 카메라를 앞에다 놓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5, 60대가 많기 때문에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는데 원래는 스마트폰은 잘 안 보이고 듣는 용은 괜찮지만 실제로 공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컴퓨터로 해서 보시는 게 화면 크게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겁재라는 말은 만약에 어떤 갑목일간이 있다. 그럼 갑은 양이죠. 양이 있을 때 갑일간 입장에서는 을목이 음이기 때문에 을목을 겁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대다수 공부하시면 금방 아시는 얘기고 만약에 을목 입장에서는 반대로 갑목이 겁재가 됩니다. 갑이 갑을 만나면 비견이 되는 것이고 갑이 을을 만나면 겁재가 되는 거고 을이 을을 만나면 비견이 되고 을이 갑을 만나면 겁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 갑이나 을 입장에서는 여기 화가 있고요. 토가 있다. 그럼 토는 무엇이 되냐면 재성운이 됩니다. 재물이 되는데 토 중에서도 양토, 무토가 있다 하면 이거는 편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토, 음토가 있다. 이거는 정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대다수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갑목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갑목이 이 무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재가 되는 것이죠. 양은 양끼리니까. 근데 갑목이 기토를 보게 되면 정재가 됩니다. 그래서 정재가 되기 때문에 갑하고 기는 갑, 기, 합, 그래서 토로 변하게 되죠.
이걸 갑기합토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갑이 정제를 봤을 때는 비견이죠. 그러니까 비견이 정제를 봤을 땐 괜찮은데, 만약에 이 겁제 입장에서 기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토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기토가 편제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정제를 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겁제는 바로 정제를 극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겁제라는 말은 정제를 겁탈한다. 정제를 극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편제와 정제가 있는데 정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직한 재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고정된 재물 즉 뭡니까? 우리가 장사를 했을 때 장사하는 사람의 장사 수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급여가 있겠죠.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대 수입 이런 게 일반적으로 정제라고 봅니다. 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투자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게 뭐 몇 배로 뛴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뜻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준다든지 자기가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편제라고 하지만 정제라는 것은 이 고정된 재물, 고정된 수입인데 만약에 겁제가 와서 이 정제를 극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고정된 수입, 장사가 안 된다든지 직장을 내 급여 소득이 파급을 당하는 것이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임대 수입을 하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안 준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남자 입장에서 정제는 무엇입니까? 여자이자 아내입니다. 본처를 정제라고 하고 편제는 애인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겁제가 많았을 때는 결국은 나의 아내를 극한다, 파극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군겁쟁제라고 합니다. 군겁, 즉 겁제가 많아서 나의 이 재물을 다투고 쟁투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겁제나 비견이 많으면 겁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데 그렇지만 비견하고 겁제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군겁쟁제가 일어났다. 특히 이 겁제는 정제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겁제가 많게 되면 의처증이 생긴다든지 부인을 굉장히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정이 없다든지 아니면 재물운이 없다든지 아니면 바람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주로 남자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재물의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단지 남자의 아내 입장을 놓고 봤을 땐 남자 위주로 보지만 여자 입장에서도 군겁쟁제, 군비쟁제가 되면 이런 고정된 수입이 파급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겁제는 말 그대로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7, 80%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지만 물론 뭐 다 겁제로만 이루어졌다. 특별격 사주가 됐다. 자기 사주가 아니면 비견이나 겁제로만 이루어지면 그때는 오히려 겁제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때는 겁제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간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어설프게 했는데 겁제가 또 와서 즉 먹을 게 피자 파이가 한 조각 남았는데 2명 정도 3명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나눠 먹었는데 만약에 5, 6명이 있다 하면 먹을 폭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군겁쟁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끼리 재산 다툼 왜 비견겁제는 형제를 보니까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나의 동료가 경쟁자가 많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겁제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군겁쟁제가 아니고 제다신약이다. 제다신약은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었지만 재물이 많아서
자기 기운이 약해진 것을 재다신약이라고 하고 부옥빈인이라고 했습니다. 집은 굉장히 큰데 먹을 게 없는 떏거리가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가격은 뭐 20억 가는데 그 중에 대출이 15억 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15억이 돼서 이자 내기도 헉헉거리고 오히려 만약에 집값이 또 뭐 한 4억 내지 5억 떨어진다 그러면 깡통 아파트가 돼서 집이 날아갈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재다신약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 겁재가 짜잔 나타나게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어렵고 먹을 게 없었는데 형제가 어렵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서 음식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버리기는 아까운데 친구라든지 형제 동료 누가 오게 되면 그것을 나눠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겁재는 나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딜 갔는데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한두 명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네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처치하기 곤란할 때 그때 겁재, 친구라든지 우리 형제, 가족 누가 나타나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때 역할은 겁재는 나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겁재가 들면 재물을 빼앗아 가니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 겁재가 오히려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천간과 지진을 합을 하게 되는데 천간합이나 지지합 있는데 만약에 겁재가 나한테는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행운에서 대운과 세운에서 합이 들어와서 겁재를 딱 안아가갖고 다른 기운으로 바꾸게 하게 되면 이때는 겁재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다른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겁재를 꼭 나쁘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나쁜 게 화에서 바뀌어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겁재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일반적으로 겁재라는 건 조금 안 좋은 작용을 하지만 그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행운에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기운이 약하고 신약한 사주일 때는 겁재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겁재를 군겁쟁제에 빗대어서 말씀드렸고 또 재다신약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겁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즉 신약할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신강할 때는 나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나의 재물과 여러 가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때는 안 좋은 쪽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차근차근 사주와 풍수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천천히 처음에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너무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지 말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말이었구나 이해가 가시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